우리가? 하고 나는데 여기서도 바퀴벌레 한두 마리가 보이고 저기서도 바퀴벌레 한두 마리 보였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전자는 설명을 잘해서 한두 마리 보이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많았는데 어쩌다가 한두 마리가 보이니까 지금 보이는 게 당연한 거고 조금만 기다리면 안 보인다. 그러면 고객이 전화 와도 안심을 하고 끊는데 두 번째 사람은 아예 안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으니까 한두 마리 보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왜 다 안 보인다 해도 보이는? 똑같이 작업했고 똑같이 돈 받고 결과도 똑같은데 앞쪽은 고맙다고 하고 후자는 욕을 하는 거죠. 다양한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을 썼었는데 시대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이제 앉아가지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단지가 옛날만큼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시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점점 더 마케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가 제일 핫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블로그 같은 데서 검색을 하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이라고 하죠. 요 어린 친구들, 지금 세대에서 어린 친구들 보면은 오히려 유튜브에서 검색을 더 많이 해요. 똑같이 선풍기 설치하는 거를 만약에 여자분이 보고 검색을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설치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보고 글 적혀 있는 거랑 이제 사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선풍기 설치한 거 치면 영상으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럼 정지했다가 이까지 따라하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점점 더 움직이는 매체로 간다는 얘기예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가 아직까지는 더 효과가 더 좋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근데 점점 더 유튜브 이런 쪽 영상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실제로도 최근에는 전화 와가지고 유튜브 보고 전화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늘었어요. 줄었었는데 별로 없었었는데 조금씩 하다가 제가 약품도 유튜브에 전화 왔다 해서 몇 번 보내준 적도 있고 유튜브에서 와가지고 다른 지역에 저희 지사를 보내준 적도 있고 부산에서 오면은 원래라면 제가 직원을 보내야 되는데 유튜브 보고 왔다 하니까 이건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작업한 적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말고도 사장님 채널도 있는데 제 채널에는 지금 영상이 23개 올라가 있고 사장님 채널에는 10몇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장님 채널도 보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지사분들은 사장님 처음에 저기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막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한 4,000명, 5,000명 정도 아마 본 것 같거든요. 그거 많이 보고 해야겠다 마음 먹어서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밴믹스라는 거는 저희가 블로그를 주로 많이 하니까 밴믹스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작업할 때 믹스하거나 편집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영상 스킨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장님한테 보내주시면 사장님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저런 거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오니까 포토스케이프라는 거는 그 사진을 편집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그날 찍어서 제일 올리면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면 바로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사용했던 사진을 똑같은 사진을 또 올리잖아요. 그럼 저품질이라는 게 옵니다. 블로그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블로그 차트를 쳐보면 다 순위가 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차트를 한참 제일 위에 올라갔을 때 한 6만 정도 했었어요. 전체 순위에서. 이게 한 10만 등, 20만 등 정도만 돼도 상위 노출이 곧잘 됩니다. 블로그 차트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에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카톡 같은 거 요즘 다 쓰시니까 카톡 같은 데서도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지금 키워드가 어느 정도 유입됐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지금 이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래머라는 거는 지금은 저는 쓰고 있지는 않는데 이게 자동으로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서로 추가하고 다니면서 하고 막 인사말도 적고 이러는 게 너무 손이 많이 가고 힘드니까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결제하면 1년 결제하면 비용이 얼마 안 하거든요. 제가 할 땐 66,000원 이랬었어요. 1년에. 그래서 저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방제 방법은 여기는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크게 방제 방법이 해충 방제 방법하고 바이러스 방제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는 것처럼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역병으로부터 그냥 예방하는 거예요. 감염병 안 걸리기. 이게 방역의 큰 틀이고 소독은
안 좋은 이 독을 제거하는 게 소독이에요. 방역이 이렇게 큰 개념이면 그 중에서 작은 개념으로 소독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미 같은 경우에는 개미는 그런 구분 없이 많이 돌아다녀요. 특히 어디 있냐면 저런 문이 있으면 문지방 위아래로 많이 다녀요, 개미. 그래서 개미는 조금 더 촘촘하고 조그맣게 짜야 돼요. 이런 데까지 다 짜줘야 돼요. 이런 데까지. 이런 데까지. 사이사이. 저 위에까지. 바퀴는 막 위쪽까지는 다 안 짜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미가 바퀴 작업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원래는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제가 쉬는 시간 이 영상을 10분 보여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이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가셔가지고 보세요, 영상을. 그냥 저기 유튜브에다가 하나방역 치시면 제 채널은 하나방역 미라클맨이거든요. 예. 저희 직원들마다 각자 닉네임을 부여했어요, 한 개씩. 뭐 개미 주로 잡으러 다니는 직원은 앤트맨이라고 하는 직원도 있고, 자기가 가는 데는 균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균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닉네임을 한 개씩 뭐 이렇게 삼성맨 이런 것처럼 저희 직원들한테 부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미라클맨 채널로 들어가 보시면 바퀴벌레 이 작업 영상이 있습니다. 10분 동안 이렇게 작업한 게 있어요. 그 제일 많이 본 거예요. 보면은 9만 명 넘게 본 거는 그 영상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상 들어가서 10분밖에 안 되니까 꼭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고, 겔 작업하기 전에는 영상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분무 작업인데, 분무는 간단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분무하고 자율 분무가 있습니다. 직접 분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기 이 거미줄 치고 거기 거미가 있는 거예요. 이 천장에만 거미가 있다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레이저 불빛 보이시죠? 예. 여기 거미 있으면 여기 거미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 앞에 노즐을 조절하면은 일직선으로 쭉 나갈 수도 있고 옆으로 퍼지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분무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일직선으로 쭉 나가게 해가지고 거미한테 맞추면 됩니다. 쫙 이렇게 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 직접 분사를 하면은 몸에 맞으면은 많이 맞기 때문에 바로 죽어요. 상당수 빠른 시간에 죽습니다. 진짜 오래 걸려도 24시간에는 웬만하면 다 죽어요, 이 벌레들이. 그래서 맞춰가지고 죽이는 걸 목적으로. 많이 맞으면 그 자리에서도 죽으니까. 이렇게 직접 분무를 하고, 직접 분무가 안 되는 경우에, 육안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벌레 있다고 봤는데 벌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은 이제 잔류 분무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데 문 열고 닫고 하죠.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 이런 데로 다닐 수 있으니까 이 아래쪽들, 그리고 보이는 건 이런 뒤에 틈새들, 요런 뒤에 틈새들. 하지만 이거 뿌릴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잔류 분무는 부채꼴 형식으로 뿌리고 기역자 형식으로 많이 뿌리는데, 이렇게 저런 에어컨이 있다, 뭐 냉장고가 있다, 모터 쪽에는 뿌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양 비닐로 덮어버리고 아예 신경 안 쓰고 작업을 하든지. 근데 보양 비닐로 덮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다시. 그러면은 작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또 사실은 인건비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모터 쪽을 배제하고 작업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둘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간 살포입니다. 공간 살포는 내나 지금 여기 보시면 이 ULV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ULV도 보통 이제 이렇게 유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무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유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근데 힘이 더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독면 쓰고 하는 작업들 있죠. 방독면 쓰고 하는 위험한 작업들, 진드기, 빈대, 벼룩 이런 것들을 다 유선으로 합니다. 해충 작업들은 그냥 유선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코로나나 간단한 작업들 있죠. 학교 같은 데서 특히 살교수도 같은 거 해야 될 때, 아니면 유치원 같은 데서 이런 건 다 무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선 ULV가 기본적으로 비용이 훨씬 더 비싸요. 보통 한 3배 정도 차이 나요, 두 개가. 가격이요? 네, 가격이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편하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 작업할 때는 진짜 무선으로 하잖아요. 훨씬 편해요. 유선은 너무 편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LCT 한 3개월, 4개월 정도 현장 책임자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저 말고 이제 저랑 같이 2명 정도 제 밑에 직원이 같이 가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직원들이 이 유선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유선으로. 그러니까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선 정리하는 게 더. 맞아. 니드선 이렇게 막 10m씩 이렇게 돼가지고, 와. 갖고 다녀야 돼. 저는 이제 잔류분 했거든요. 저는 별로 안 힘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거기가 위에니까 워낙 춥고 작업이 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해야 되고 이런 건 힘든데, 그 하도 많이 하니까 물을 먹는데
입에 탄산수 맛이 나더라고요. 그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직원들 다 그렇대요. 그럼 우리 점심 먹으면서 와 이게 괜찮은 거 맞나 이러면서 그 걱정하면서 방독면이라 이런 철저하게 쓰고 했거든요. 근데도 장시간 이 작업에 노출되니까 안전장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작업도 쉬는 시간 맞춰가면서 다시 쉬어가면서 해야 되고 그렇다고 무식하게 막 4, 5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작업했으면 10분 정도 꼭 쉬어주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3가지 작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살균 소독도 똑같은데 분무 작업하고 공간 살포하고 또 살균 소독 똑같은데 차이가 살짝 있더라면 아까 말했던 이제 해충 소독 같은 경우에는 ULV 이거 작업할 때 아래쪽을 많이 해요. 사실 이렇게 아래쪽을 많이 합니다. 아래쪽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이 각도가 약간 하향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살균 소독은 기본적으로 이 각도가 살짝 상향돼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 그리고 요 앞에서 이거를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입자를 강하게 약하게. 그러면은 원래는 이게 한 이 5에서 50 마이크론까지 조정이 가능해요. 최고 강하게 돌리면 50 마이크론까지라도 나가는데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한 30 마이크론 정도. 30 마이크론 정도로 쏘면 제일 좋아요. 입자가 살짝 잘 안 보여요. 그때는 이제 근데 작업하기 제일 좋은 상태인데 근데 이게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작업할 때는 고객들이 다 못 보겠죠. 근데 살균 소독하는 거 꼭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학원 같은 데 이제 작업하면 창문 밖에 나가가지고 유리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럴 때는 최고 강하게 해야 돼요. 이거를. 입자가 보이게. 왜냐면 밖에서 입자가 보여야지 사람들 입장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말은 방역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는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스스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안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마음의 안정이 사실 더 중요해요. 해충 죽이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특수해충 이런 거는 까다롭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초적인 해충은 누구나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차이예요. 재밌는 게 똑같은 하나방에서 가서 해도 작업 실력도 비슷해요. 둘이가 하고 나는데 여기서도 바퀴벌레 한두 마리가 보이고 저기서도 바퀴벌레 한두 마리 보였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전자는 설명을 잘해서 한두 마리 보이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많았는데 어쩌다가 한두 마리가 보이니까 지금 보이는 게 당연한 거고 조금만 기다리면 안 보인다. 그러면 고객이 전화 와도 안심을 하고 끊는데 두 번째 사람은 아예 안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으니까 한두 마리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왜 다 안 보인다 해도 보이노? 똑같이 작업했고 똑같이 돈 받고 결과도 똑같은데 앞쪽은 고맙다고 하고 후자는 욕을 하는 거죠. 그건 결국 개인 역량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도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실력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그건 말로 그냥 하는 건 사기죠 사실. 기본적인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는 최대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